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백근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오늘과 다음 주 여야의 경남도당 위원장을 초대해서 각 당의 이슈와 총선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경남도당 최형두 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을 하면서 또 창당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분위기가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비상 상황이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 정말 좀 비상한 각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비상입니다. 재정 여건도 아주 어렵고 우리가 많은 국가 부채를 물려받은 상태에서 국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도정 시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예산이 예전처럼 충분치 않아서 참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미래 세대와 또 우리의 그 경남도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다부진 각오하고 또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헌신할 각오로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민심이 참 팍팍하기도 하고 경제가 특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도민분들을 아마 위원장님으로서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고 하면은 분위기가 느껴질 텐데 경남의 민심 좀 어떻다고 파악하십니까?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가 왜 이러냐, 정치가 왜 이렇게 경제를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이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하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비록 아무리 국회에서 의석수가 적어서 거대 여당한테 밀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부 여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 정부가 좀 더 잘해주고 여당이 좀 더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민심들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힘겨운 겨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새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욱 낮추고 더욱 많이 듣는 그런 일정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민심을 잘 듣고 나서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될 텐데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 건데 뭐 전국위원회 압도적인 찬성을 받긴 했는데 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도 했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잡음이 아니라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의 정말 보배 같은 존재고 우리 당을 정말 다시 이렇게 세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최적임의 인물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의도 정치라는 것이 좀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 전에 군안대행 체제를 통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미리 좀 당을 정비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어주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우리 경남에서도 그런 의견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하자면 하드랜딩보다는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당의 선을 마련해야지 지금 당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비대위원장이 다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힘든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이었는데 근데 뭐 수도권이라든가 또 정말 당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감찬 장군을 임진왜란한테 대비할 수가 있느냐. 빨리 출전을 시켜서 당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그랬고 또 마지막에 만난 중진 원로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죠. 다만 그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 차이 정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서 선거를 본격적으로 이끌 수 있을 때 그때 등장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 이제 말하자면 모셔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정도의 차이는 시간 차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대위원장 출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취임사라든가 또 비대위원장의 이제 내정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 이후에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비대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참신한 언어와 아주 정제되고도 그리고 또 정말 당찬 각오 같은 것도 보여주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취임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선당 후사보다 선민 후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좀 눈에 들어왔고 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선민 후사란 말이 역시 가장 중대한 말이겠죠. 우리는 선당 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냥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당의 기본 목적이 바로 국민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름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도민들, 우리 유권자, 시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항상 시민들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공직자 또 선출직 공직자인 정치인들의 큰 숙명이고 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워낙 당이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새로운 무기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어떤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여의도 정치는 변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역시 70년대 세대로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리고 정말 여의도 문법과 다른 새로운 문법과 의의로 시대의 과제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되고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 과거의 어떤 고정된 관념이라든가 과거의 프레임에 얽매여서 역사가 진전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닥쳐야 될 여러 현안들이 더욱 많은데 그걸 외면하는 그런 우리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들이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가 또 바로 쌍특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이제 처리를 한 상황인데 특히나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당연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기를 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원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안을 죄가 없다면 스스로 해보라 그러는데 이 특검이라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악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잘 하지 않는데 이건 이제 중간 브리핑도 하게 돼 있고 또 무엇보다 특검 자체를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예전에 저 국정농단 특검, 최순실 특검도 그러니까요.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뽑았던 겁니다. 여야를 합의해서 지금 이건 야당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검찰이 수사를 종결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검찰도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종결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을 해서 다 밝히자. 죄가 없다면 다 나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는 죄가 없는 사안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건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 같은 데서 지금 예컨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또 우리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법사위를 통해서도 많이 밝힐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생긴 사건도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대통령과 결혼하기 훨씬 전에 주식 거래와 관련된 문제로 이미 사실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안이고 또 지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검찰총장 당시에 몰아내기 위해서 민주당과 당시에 그 권력이 온 힘을 다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압박하던 시기에 거의 몇 년 사이에 정말 샅샅이 수사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지금 또 캐묻고 또 해서 이건 뭐 마치 그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여론을 근거로 해서 정말 계속 공격하고 근거 없는 사안도 근거 없으면 스스로 밝혀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정말 민주주의에서는 용납되어야 되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국회 법사위라든가를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가 있고 또 하나 무엇보다는 이 관련된 사안이 많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인가요?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 90명 가량 됩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심 재판이 다 끝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또 대통령이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결혼하기 훨씬 전에 생긴 10여 년 전의 일을 계속 그 당시에 수사를 해도 밝혀내지도 못했던 것을 또 내서 하고 이제 와서는 죄가 없으면 스스로 그걸 받아서 입증하라고 하는데 그 현재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 또 특검을 운영하는 방식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서 없는 사실도 새로 있는 것처럼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수사 진행 또 수사 브리핑을 통해서 정책으로 악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그 뭐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당수 여론조사를 보면 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네. 좀 찬성하는 여론도 상당히 좀 높지 않습니까? 네, 여론이 그렇습니다. 여론이 그렇죠. 그러나 만일 여론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론으로 다 결정하면 될 문제죠. 수기가 필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언론사들이 크게 관심이 많았던 이른바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배를 5배로 하는 그래서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법을 당시 민주당에서 이제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진짜 뉴스 재갈법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그 문체위에서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당시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여론조사에서 가짜뉴스 방지법 찬성 여론이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90% 넘는 찬성 여론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왜 당신은 반대를 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만일 그 설문조사를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그 찬성률은 아마 절반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묻느냐의 문제이고 또 지금 그 의혹이 계속 정폭되고 있는데 그 의혹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 의혹을 뒷받침한 새로운 사안도 없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서 이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대통령을 향해서 예. 대통령 부인의 문제인데 대통령 스스로가 분명하게 뭘 하라는 그런 여론의 이제 압박이고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원칙 문제 특히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었던 10수년 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모든 사안이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거 하나.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최근에 있었던 다른 일까지 결부시키는데 그건 다른 일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일 텐데 뭐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이 당정 관계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정 관계는 어제 며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이 또 당은 당의 일이 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국회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정부 여당이란 관계는 이게 2인 3각의 관계입니다. 수평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는 어쨌든 여당의 뒷받침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비록 소수당이긴 하지만 또 저희 여당은 소수당이지만 정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대통령과 장관들이 지난번 대선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서 우리 당을 국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그래서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또 발판으로 정부의 집행력을 근거로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인 3각 체제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압도적인 야당. 그래서 요즘은 이게 데모크라시라 그러지 않고 비토크라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전부 이전에 그 민주당이 여당일 시절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자꾸 뒤집어서 하고 하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인 3각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서로 속도가 다르고 또 어떤 판단의 어떤 선호가 달라서 조금 이렇게 2인 3각이라는 게 항상 속도를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2인 3각 체제가 속도를 낼 때가 되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 또 국민들의 예망도 높은 만큼 당의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경남 얘기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일 건데요. 자, 지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년 1월 9일에도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제 장기 표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경남의 상공인들이 경남의 18개 시군의 상공회의소 회장님들 그리고 상공인 150여 명이 국회 여의도 의사당 계단 앞에서 정말 업소를 했습니다. 이게 정쟁거리 아니지 않느냐. 이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또 우리 우주 경제를 위한 일이고 무엇보다
이 우주 경제, 우주 항공 산업의 60 내지 70%가 경남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창원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사천의 카이로 비롯해서 이 전후방 기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새로운 기계공업과 새로운 산업들, 여러 산업들이 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내에 이게 2천조 시장이 될 거라 그러고 전 세계가 매달려 있고 경남으로서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들도 정말 호소를 했습니다만 우주 경제라는 게 우리 창원 경남만 혜택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전에는 항우연과 천문연이라는 연구 R&D를 하게 되고 또 전남에서는 고공발사기지와 순천의 단조립장을 통해서 다 이제 삼각편대로 역할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 군데는 다 진행되고 있는데 왜 경남의 우주항공청, 이건 정말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또 민주당에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의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한동안은 이제 대전에 있는 그 항우연 노조 같은 데서 혹시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은 이제 다 모두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러면 대전에 있던 연구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들 다 불식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연구소, 항우연 연구소뿐 아니라 노조들까지도 전혀 의견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런 이유는 이걸 자꾸 우리 경남의 국회의원들도 경남도 집중하고 또 대통령도 외국 순방을 다니면서 미국, 영국, 인도와 같은 우주 선진국들과의 그 MOU를 통해서 이제 우주 항공 책임 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갖추어 놓은 상태인데 우리 대통령이 여기에 열중할수록 또 우리 정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미래 우주 경제를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 법안을 간절히 원할수록 민주당은 이걸 마치 무슨 정치적 박애인 칩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우리가 지금 경남 의원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 그리고 경남의 상공인들 또 뭐 전체 우주항공산업 종사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제발 정정으로부터 이건 민주당이 박예닝 칩으로 거래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제발 우주항공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는 빨리 신속히 처리하자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소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예. 정말 이럴 경우에 이건 심각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는 것들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많이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속하게 이게 처리되어서 새로운 우주항공산업 지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산업을 더 발돋움시키는데 우주항공청과 또 우주 삼각체제, 우주경제, 우리 산업 삼각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우주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여든 야든 최대한 국회의원석을 많이 가져가도록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경남에는 16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13석을 가져갔었죠. 네. 예. 이번 총선에서는 몇 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여당으로서 또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좀 다수당이 필요합니다. 즉 과반 정당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여당은 되었는데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지난 연말에 예산이 지난번에 간신 예산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예산이 12월 1일 날 되어야지만이 1월 1일부터 딱 새롭게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주는 게 헌법에 정해진 원칙이거든요. 헌법 조항인데도 늦춰지고 더군다나 예산 항목도 다 깎이고 그거 복원하느라고 원전 예산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려고 하면은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고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경남이 대한민국에 저는 이번 4월 달에 동남풍이 되어서 예. 우리 경남이 국난이 있을 때마다 최전선에서 앞장섰고 국난에 제일 시련도 먼저 겪었고 국난을 극복하는 데도 제일 먼저 앞장서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또 산업화면 산업화에 항상 선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성장 또 산업적인 도약 또 국민의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수당을 차지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남에서 뭐 경남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도의원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정말 좀 더 낮추고 좀 더 들으면서 최대한 많은 표를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석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죠. 예, 예. 왜냐하면 경남과 이 발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수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총선 관련해서 질문을 좀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좀 뉴스가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경남 지역 총선의 가장 핵심 포인트, 핵심 키워드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일 거라고 봅니다. 혁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져온 우리 여의도 정치의 혁신이 또 혁신에서 항상 선두에서 왔던 우리 경남의 혁신 동력, 동남풍으로 4월 달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그동안 국난의 최전선에서 또 6.25 때는 정말 최후의 부루가 되기도 했고 또 민주화, 3.15 의거라든가 부마항쟁 또 내년이 또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아니겠습니까?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이 50주년 국가산단으로 우리가 기계공업을 일으켰고 지금 세계 방산을 선도하고 있고 우리의 또 방위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일으켜왔던 그 동력을 경남에서 정말 제대로 발휘해서 새로운 에너지, 탈탄소 에너지, 또 우주항공, 또 새로운 디지털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남이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런 관심, 혁신, 정치를 혁신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신뢰를 주고 또 경제와 산업을 새로운 도약,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 과정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또 정치권도 역시 혁신을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많은 도민분들도 그런 혁신을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민분들에게도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우리 국회에서 저희 경남을 대한민국 국난 극복의 최전선 또 민주화 산업화의 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결정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경남의 향도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 역할인 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우리 경남의 여론 또 경남이 바라는 경남이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야당의 또 총선 준비 상황을 이어서 짚어보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커스 경남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